안녕하세요.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2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타겟 단백질 분해와 활성 좌장을 맡은 이노큐어 세라퓨틱스의 배진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에서는 사이언티픽 인텔리전스 오피서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다른 회사에 가서는 사이언티픽 인텔리전스 어드바이서고요. 여러분들이 제 글을 보실 때는 제가 사이언티픽 인텔리전스 라이터입니다. 하여튼 제가 딱 두 가지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제 첫 번째 슬라이드는 프로탁인데, 물론 프로탁이란 말이 어느 회사에 트레이드마크 등록된 거지만 모든 사람이 프로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가셔서 다시 공부하시려면은 프로탁이 만능 조커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벌써 4년 6개월 전에 썼더라고요. 4년 6개월 전에 쓴 메디게이트 뉴스 칼럼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바이오 환경에서 나오는 제 배진건의 바이오 산책에 EGFR 치료제가 마법의 묘약은 결국 프로탁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차세대 프로탁은 어떤 모습일까? 다음에 정말 나스닥 상장한 프로탁 B4 기업 대해부라는 그런 것도 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세션을 위해서 사실 7월 15일 날 발간된 거에 정말 그걸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탁과 항체 약물 복합체 ADC가 둘 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조 모습이 유사합니다. 깜짝 놀란 거는 지난 4월 9일 다이치 산교가 미국에서 연방지법원에서 허투에 대한 ADC인 에너투가 시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다이치 산교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특허 전쟁이 미래 프로탁에서도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국내 업체들이 풀어야 할 특허 전쟁 숙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프로탁 회사들이 후발주자로서 E3 라이겐드나 링커 관련 특허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세션에 제일 처음은 인경수 대표께서 프레이저 세라퓨틱스 인경수 대표께서 나오셔서 TP 프레이저라는, 저는 이름부터 너무 매력적이에요. 프레이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프로테인 이레이저입니다. 예, 그 인경수 대표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뭐 이렇게 세션 잘 오가나이즈 해주시고 초청해 주신 배진건 박사님한테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그 프레이저 세라피틱스라고 하는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경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제 스피뎀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많은 뭐 뒤에 연자분들께서 소개해 주시겠지만 이제 TPD가 뭔지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이제 저희가 왜 새로운 형태의 TPD를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스피뎀이라고 하는 기술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회사 개요만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2019년 10월 달에 설립을 해서 현재 2년 반이 조금 넘은 회사고요.
현재 총원은 한 25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 인력은 한 18명 정도 되고 이제 PhD급이 8명 정도 현재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회사 단계는 이제 뭐 작년 초에 이제 시리즈 A 펀딩이 끝난 단계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TPD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이 TPD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듯이 결국은 이제 타겟 프로틴의 이제 디그라데이션을 유도하는 기술인데 이제 결국 어떤 식으로 타겟 프로틴의 디그라데이션을 유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원래 우리 세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프로틴 디그라데이션 메커니즘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세포 안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테아좀 디펜던트 디그라데이션 패스웨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라이소좀 디펜던트 디그라데이션 패스웨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제 솔루블 프로테인들은 이 UPS 시스템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이제 뭐 라지 뭐 어그리게이티드 프로테인 혹은 뭐 오가넬들 그다음에 멤브레인 프로테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라이소좀 디펜던트 디그라데이션 패스웨이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UPS 디펜던트 디그라데이션을 유도를 하게 되고 이제 최근에 이제 몇몇 회사들은 이제 뭐 오토탁이나 뭐 국내에도 뭐 오탁 같은 이제 라이소좀 디펜던트 디그라데이션을 유도하는 이제 이런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죄송합니다. 부분은 실제로 이 두 가지 패스웨이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공이 사실은 이제 유비퀴티네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프로테아좀 디펜던트 시스템의 경우는 이제 보통 뭐 K48 혹은 K29 링크드 폴리비퀴티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디그라데이션을 유도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라이소좀 디펜던트 패스웨이의 경우는 뭐 엔도사이토시스 혹은 오토파지가 이제 K63 링크드 폴리비퀴티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조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그런 서로 다른 이런 유비퀴티네이션의 패턴들은 결국 이제 어떤 E3 라이게이즈가 결합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프로타입이라고 부르는 형태는 심플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듯이 이제 프로틴 오브 인트레스트 혹은 타겟 바인딩 라이간드가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E3 라이게이즈 리크루터가 존재를 하고 이제 링커로 묶어준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 이제 이러한 경우 작용하는 방식을 보시면 결국은 이 몰레큘들이 그 프로틴 오브 인트레스트하고 E3를 동시에 결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이제 항상 이게 같이 결합하고 있는 이제 터너리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렇게 뭐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인듀스드 프록시미티라고 하는 게 유도가 되게 되면 결국 이 E3 유비퀴틴 라이게이즈가 유비퀴틴을 프로틴 오브 인트레스트에 전달을 해서 결국은 이 유비퀴틴이 붙은 이 프로틴 오브 인트레스트가 이제 분해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프로탁이라고 부르는 작용 기전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많이들 모이셨지만 잘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TPD라고 하는 필드가 앞에서 그 배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굉장히 주목을 많이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림에서 지금 보시듯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이 나온 이후에 사실은 바로 이거 작성하고 있는 도중에도 사실 이런 정도로 계속해서 딜이 터질 정도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빅파마들과 이제 굉장히 많은 바이오텍 간의 인터랙션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저희 조사해보거나 저희가 만나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빅파마들은 다 이미 프로탁 필드에 이제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상위 3위 안에 드는 제약회사도 저희가 만나봤을 때 이제 본인들 스몰모레큘 파이프라인 중에 20%가 이미 디그레이더로 전환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로탁이 얼마나 뭐 우수한 테크놀로지냐 혹은 뭐 얼마나 포텐셜이 있냐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다른 분들께서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 일을 시작했을 당시 느꼈던 여러 가지 한계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보통 필드에서 이제 가장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것이 결국 이제 PK 프로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로탁의 합성을 진행을 해보시면 사실은 이 몰레큘러 웨이트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작은 경우가 700에서 800, 그다음에 많은 경우 사실은 1000달톤을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일반적인 약물들이 보이는 PK 프로파일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의 PK 프로파일을 보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그 큰 몰레큘러 웨이트 때문에 사실은 셀 퍼미어빌리티나 뭐 바이오 어벨러빌리티 뭐 혹은 뭐 이제 흡수 같은 것들도 전부 기존 의약품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패턴들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고 특히 CNS 쪽의 딜리버리는 사실상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필드에서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사실은 이제 E3 유비퀴틴 라이게이지 이슈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E3 리크루터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한 21개 정도의 TPD가 실제 올해 말까지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한두 개 정도 사실 디스클로즈 되지 않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 CRBN과 VHL 라이간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지금 현재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실제 뭐 VHL 같은 경우는 뭐 익스프레션 되는 티슈가 사실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제 타겟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약이 좀 상당히 많은 상태고, 뭐 아마 필드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오랄 딜리버리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들이 좀 있고, CRBN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 이제 실제로 뭐 페이턴트 베리어 이슈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가 존재를 합니다.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런 특정한 그 사실은 E3 라이게이즈가 우리가 보통 600개 이상, 뭐 많게는 800개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특정 E3 라이게이즈를 가져다 쓰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한계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포인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저희는 아예 접근 방법을 좀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스피뎀이라고 하는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됐고요. 스피뎀은 이제 뭐 Selective Protein Degradation Enabling Moiety(라고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프로탁이라고 하는 방식과는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용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스피뎀 기술은 기본적으로 유비퀴틴 리크루팅 모이어티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타겟 바인딩 모이어티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아래쪽 작용 방식을 보시면 저희는 타겟 프로틴의 유비퀴티네이션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케미칼 자체가 유비퀴틴을 받도록 현재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적이 아마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아마 저희 생각에는 그 저희가 거의 뭐 유일하게 케미칼 유비퀴티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디벨롭을 했다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프로틴 오브 인터레스트에 결합을 한 다음에 실제로 여기 붙어 있는 이 URM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주변에 존재하는 E3 라이게이즈로부터 유비퀴틴을 하이제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케미칼 자체의 폴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서 이 프로틴 오브 인터레스트가 이제 분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사실 굉장히 초기에는 저희도 이게 과연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실제 케미칼 유비퀴티네이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퓨어한 인비트로 상태에서 케미칼 자체에다 유비퀴티네이션을 일으킨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경우는 저희가 프로틴이 아니고 실제 바이오틴이라고 하는 케미칼 구조에다가 저희 스피뎀 구조를 결합을 시킨 다음에 이 상태에서 E1, E2, E3를 넣고 실제 유비퀴티네이션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풀다운을 해서 실제 인비트로에서 확인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다양한 E3 라이게이즈들을 사용을 했는데 전부 다 실제 폴리비퀴티네이션을 잘 유도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 뭐 이러한 과정들은 이제 매스펙을 통해서도 분석을 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이런 스피뎀이 붙어 있는 바이오틴이 아니라 이 경우는 저희가 이제 BRD4를 타겟팅하는 스피뎀 몰레큘 자체를 유비퀴틴과 결합을 시켰을 때 지금 보시면 유비퀴틴 100 피크가 보이다가 결합 이후에는 정확하게 저희 스피뎀 몰레큘 사이즈인 이제 580 달턴 정도가 붙어져 있는 사이즈로 유비퀴틴과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패턴의 유비퀴티네이션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제 모든 형태들이 상황에 맞춰서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상황에 맞는 유비퀴티네이션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실제 이렇게 K63 디펜던트 유비퀴티네이션을 유발을 할 수 있다면 기존의 프로탁이 접근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오토파지를 경유해야 되는 어그리게이티드 프로틴에 대한 접근 혹은 멤브레인 프로틴에 대한 접근도 전부 가능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실제로 보시면 뭐 이 경우는 이제 실제 타겟 프로틴이 감소하는 패턴에 맞춰서 실제 LC3 밴드가 실제 인크리스하는 모습, 그 다음에 P62가 감소하는 패턴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이제 오토파지가 이제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 이제 멤브레인 프로틴의 경우, 이제 EGFR의 경우도 저희가 실제 그 두 가지 스피뎀을 사용을 했을 때 멤브레인 프로틴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 디그라데이션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특징을 가진 이제 전혀 다른 기전을 사용하는 그 TPD 모이어티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 이제 이러한 모이어티가 여전히 이제 타겟 셀렉티비티를 잘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 뭐 예로 지금 보여드리는 경우는 저희가 실제 뭐 여러분들 염증에 관여하는 효소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피서레 메카니즈 같은 경우 저희가 사실은 액티브 폼 스페시픽한 그 타겟 바인더를 기존에 개발을 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경우를 스피뎀으로 전환을 했을 때 지금 보시듯이 피서레이 중에 사실은 컨스티튜블 액티브 폼의 피서레의 경우는 이 스피뎀에 의해서 굉장히 잘 분해가 되지만 엔자임 액티비티가 데드 뮤턴트의 경우는 이제 분해가 전혀 되지 않는 이러한 패턴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뭐 타우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실제 인솔루블 팩션에 존재하는 어그리게이티드 타우가 저희 스피뎀 버전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잘 분해가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 타겟 바인더가 요구하고 있는 그 스페시피시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동일한 수준의 스페시피시티를 유지하면서 이제 이러한 패턴의 분해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드럭 라이크니스가 기존의 프로탁에 비해서 이제 어떠한 패턴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면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저희 그 스피뎀이 사이즈가 훨씬 더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PK 프로파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향상된 패턴들을 이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뭐 대부분들 아시겠지만 물론 실제 임상에 가는 경우는 훨씬 더 리지드한 링커로 바뀌게 되지만 이제 일반적인 프로탁을 개발하는 방식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 타겟 라이간드의 뭐 CRBN 라이간드나 뭐 혹은 뭐 VHL 라이간드를 이제 링커를 통해서 이제 묶어주게 되고 이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짐으로써 사실 실제 보는 순간 아 이게 프로탁이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실제 저희 스피뎀의 경우는 이제 많은 경우 저희가 풀 스트럭처를 공개를 해도 여기에 대해서 미리 배경 지식이 없었던 분들은 이제 프로테인 디그레이더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이제 심플한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 개발 과정에서 아마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 이 링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다 보면 이 링커 길이가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오리엔테이션이 바뀌거나 할 때 갑자기 실제로 액티비티가 사라져 버린다던가 실제 SAR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기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 자체도 훨씬 더 심플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P38 같은 경우에 이제 그 P38 굉장히 저희 초기 버전인데 그 P38을 저희가 동일한 워이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프로탁 버전과 스피뎀 버전을 동시에 만들어서 실제 PK 비교를 좀 해봤었던 데이터인데 보시면 BA 자체가 사실은 두 개 비교해 보면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실제 실험 내에 어떤 PK 프로파일들이 굉장히 좋아졌었고 이 당시에 이제 실제 인비버 헵라이프도 약 2배 정도 이제 증가하는 패턴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굉장히 고무됐었던 결과는 실제 그 브레인 쪽에서의 컨센트레이션을 측정을 했을 때 실제 그 브레인 투 플라즈마 레이쇼가 약 65% 정도에 달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고 카운터파트의 경우는 이제 30%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사이즈가 작아졌고 PK 프로파일이 향상이 되면서 이제 BBB 페네트레이션도 가능한 수준이 됐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됐었고 실제 이제 인비보 상에서 이제 이 경우는 저희가 그냥 노멀한 와일드타임 마우스 6개월령에 실제 이제 RP 투여를 했던 경우인데 보시면 브레인 쪽 조직입니다. 그 브레인 조직에서 이제 3마리 마우스에서 전부 그 저희가 의도했던 바대로 이제 포스포피서레이시 레벨이 이제 디그라데이션 됐던 패턴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와일드타임 마우스이기 때문에 사실 심하진 않은데 베이살 레벨의 마이크로글리알 액티베이션 자체가 이제 감소하는 패턴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비보 상에서도 충분히 이제 워킹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모달리티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사실은 2년 반 동안 이제 옵티마이즈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을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백 개 이상을 합성을 해서 이제 현재는 대략 그 크게 보면 4가지 종류 그리고 각각의 이제 데리버티브들이 존재하는 그 스피드 플랫폼 라이브러리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들을 이용을 해서 죄송합니다. 실제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으로 현재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CNS 쪽에 이제 그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과 그다음에 일부 이제 온콜로지 프로그램들을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에 들어갔을 때 잘 진행이 되느냐라고 하는 패턴들을 봤을 때 사실 뭐 BRD4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탁 하시는 회사들은 대부분 남들과의 비교를 위해서 다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시는 이제 타겟인데 보시면 뭐 저희 거 굉장히 도즈 디펜던트하게 잘 분해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당시에 DC50는 한 대략 뭐 1.5 나노몰라 정도가 디텍션이 됐는데 현재는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실제 이제 디그레이더를 현재 저희가 캔디데이트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투여가 됐을 때 뭐 그 세포 수준에서는 이제 실제 BRD4 디펜던트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의 레벨이 이제 현격하게 감소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저희가 워헤드로 사용했던 이제 JQ1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나은 이피커시를 보여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다른 저희 이제 플랫폼 그 예로서 이제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타우의 경우고, 이제 이 데이터는 처음 저희가 스크리닝했던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몇몇 그 실제 쭉 저희가 합성을 다양한 스피뎀들을 붙여서 했을 때 이제 몇몇 그 캔디데이트들에서 이제 굉장히 잘 실제 포스포 타우가 이제 제거가 되는 패턴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역시 이제 인비보 레벨에서는 저희가 이제 PS19 그 휴먼 뮤턴 타우를 발현하는 마우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투여를 했을 때 이제 인비보 수준에서도 두 종류의 스피뎀을 저희가 셀렉션해서 했을 때 인비보 시스템에서도 이제 굉장히 잘 분해되는 이제 이런 패턴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스피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그 특정한 이스라엘 라이게이지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타겟 프로틴에 결합하도록 되어 있는 이제 어센틱한 이스라엘 라이게이지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유비퀴티네이션의 패턴을 다르게 상황에 맞춰서 가져갈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뭐 멤브레인 프로틴이나 뭐 어그리게이티드 프로틴 같은 데에 적용하기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기존의 프로타악들의 경우는 뭐 죄송합니다. 그 CRBN 같은 경우는 비교적 셀 안에 많이 퍼져 있긴 하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600개의 이스라엘 라이게이지들이 사실은 서브셀러러 로컬라이제이션도 다 서로 다르고, 실제 뭐 ER에 컨센트레이션 되어 있거나 뭐 혹은 플라즈마 멤브레인 아래쪽에 컨센트레이션 되어 있거나 사실 자기들의 위치가 다 존재를 하는데, 실제 이런 것들을 동시에 터널 컴플렉스를 잘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정 타겟에는 잘 워킹할 수 있지만 타겟이 바뀌었을 때는 잘 워킹하지 않는,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면 뭐 잘 되는 타겟도 있지만 잘 안 되는 타겟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면에서 저희 플랫폼은 이제 훨씬 더 이제 버사타일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고 현재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드럭 라이크니스가 이제 많이 향상된 패턴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이제 프로탁의 이제 이런 한계 때문에 사실은 몰레큘러 글루로 넘어가는 팀들도 굉장히 사실은 이제 미국의 경우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런 몰레큘러 글루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드럭 라이크니스를 보이는 플랫폼이면서도, 실제 몰레큘러 글루는 잘 아시는 대로 사실은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특정 타겟을 디그라데이션 시키도록 디자인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먼저 만들고 타겟을 찾아야 되는 반면에 여전히 프로탁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완벽하게 레셔널 디자인을 해서 내가 원하는 표적에 결합하는 물질만 있다면 이제 분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 이런 몰레큘러 글루와 이제 프로탁의 장점을 혼합한 형태의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초과될 것 같아서 너무 빠르게 질문 말씀드렸는데, 준비하신 동안 제가 먼저 URM이 하나인가요? 몇 개의 URM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크게 보면 네 종류가 있고요. 이제 각각의 네 종류에서 이제 그 데리버티브들까지 따지면 사실은 100개가 넘습니다. 네, 질문.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이노큐어의 유해동입니다. 특히 그 새로운 개념의 그 모달러티 같은데 아주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 URM이 말씀하셨듯이 몰레큘러 웨이지 587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그건 이제 BRD4를 타겟팅하는 이제 전체 스피드 몰레큘이 560 정도 됐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네. 실제 거기에는 BRD4 바인더 JQ1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URM 자체는 저희가 최대한 작게 만들었을 때는 보통 150달톤 정도가 되고.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뭐 오해를 약간 해갖고, 저는 이제 그 URM 자체가 587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포말리도마이드가 몰레큘러 웨이트이 한 270 정도니까 거기다 링커를 붙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가 프로탁으로 하나 URM으로 붙여서 하나 좀 비슷할 건데, 그러면은 이제 PK 프로파일에서 뭐 그렇게 큰 어드밴티지를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URM 자체가 요 아까 587은 전체 몰레큘러 전체 사이즈. 몰레큘러 웨이트다. 짧게 질문 드려요. 네네네네. 그리고 한 가지 좀 했는데, 그 스파이롬에서는 그 훅 이펙트는 전혀 볼 수가 없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 한 10종류 정도의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계속해서 해왔고 사실은 이 시스템이 계속해서 많이 바뀌어왔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관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사실은 이게 훅 이펙트인가 싶은 정도를 사실 마이너하게 본 적은 몇 번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안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2분뿐이요. 네. 네, 저는 테라펙스 이거라고 합니다. 그 URM에 유비퀴티네이션이 되면은 그 퓨어의 바인드 이게 그 퓨어의 유비퀴티네이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스트롱하게 바인드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결국은 그 저희가 보통 워헤드라고 부르는 이제 타겟 바인더하고 타겟 간의 인터랙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상황마다 다를 거라고 예, 생각을 보통 하는데 프로탁은 그게 그렇게 스트롱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데 저거는 어차피 유비퀴티네이션이 그 퓨어에 안 붙기 때문에 예, 굉장히 스트롱하게 바인드가 돼 안 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예, 뭐 저희도 뭐 그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가 실제로 아까 뭐 보여드렸지만 데이터상에 봤을 때는 이제 디그라데이션 이피션시가 사실 굉장히 파인 튜닝된 프로탁에 비해서도 떨어지지는 않는 편이고 실제 프로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터널 컴플렉스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쪽에 타겟과의 어피니티하고 그다음에 E3와의 어피니티 간에 사실 어떤 밸런스를 잡는 사실은 레인지,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면 셀수록 사실은 잘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가 없이 사실은 기존의 의약품 수준으로 잘 되는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유비퀴틴을 가져오는 그 실제 어피니티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타겟에 붙고 실제 그 이후에 붙은 경우 이후에는 사실은 디그라데이션 되는 속도 자체, 효율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한 분.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훅 이펙트 말씀하셨었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터널이 컴플렉스가 만들어져야지 유비퀴티네이션이 되는 건데 그러면 훅 이펙트가 없다는 얘기는 그 터널이 컴플렉스에 대한 컨셉이 적용이 잘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게 그 타겟 프로틴 데그레이션 할 때 훅 이펙트가 이 기전으로 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훅 이펙트인데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팔로우 저희는 사실은 그 훅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 터널 컴플렉스를 그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양쪽에 사실은 어피니티 그래서 사실은 어느 한쪽을 먼저 어큐파이 해버리면서 사실은 한쪽에만 붙어 있는 바이너리 컴플렉스가 사실 숫자가 너무 늘어나면서 생기는 효과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일어나도 그러니까 원래가 먼저 그것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고 이제 실제 찬스에 의해서 E3 라이게이즈를 만나면서 넥스트 스텝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세스가 분리가 됐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훅 이펙트가 훨씬 더 덜 일어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뭐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라고 하는 거는 실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헤드와 그 타겟과의 사실 어피니티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정확하게 데피니티브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물성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뭔가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다음.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테라의 최시우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업테라 최시우라고 합니다. 오늘 그 아마 앞에서 이제 앵경수 대표님이 TPD 관련해서는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리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앵경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텍 바이밸런트 디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노블 이스라엘기지 발굴 관련해 가지고도 전 세계적인 어떤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가능성을 합성을 해서 환자들의 절망을 분해해 보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TPD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5명의 코파운더와 같이 이제 설립을 했고요. 이제 셀트리온에서 이제 여러 신약 개발 업무들을 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설립이 됐고,
그리고 지금 2018년 7월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3번에 걸쳐 가지고 한 430억 정도를 조달을 해서 현재 지금 R&D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이나 그리고 죄송합니다. 뭐 이노비즈 인증 같은 것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사업 개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올해 4월에 이제 유한양행하고도 하나의 저희 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콜라보레이션과 기술 이전 딜도 만들어냈고 이 추가적인 딜 국내 회사랑 이제 또 하나의 딜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5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부에 이제 합성 FT도 20명 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합성을 진행을 하고 내부에 이제 그 바이오 에세이나 그리고 이제 뭐 셀라인 디벨롭먼트나 그리고 단백질 연구를 하는 인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프로텍이라는 R&D를 진행하면서 빠르게 동물 실험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물질 합성에 또 디자인에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루프가 좀 빨리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동물 실험도 직접 진행을 하고요. 지금 7명 정도가 이제 비밀상팀에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뒤에서 소개해드릴 그 저희 이스라이즈 발굴 관련해서는 그 바이오 인포메틱스 팀도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뭐 품질 팀이나 뭐 사업 개발, 뭐 IP 팀, 뭐 이런 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데 하나는 바이밸런트 디그레이더, 이 프로텍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 바이밸런트 디그레이더를 개발을 해서 에로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사업 모델 중에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CRBN하고 VHL 대비해서 기능적으로 훨씬 우월한 어떤 노블 익스트라이즈를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바인더를 찾아서 플랫폼화하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또 하나 이제 축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표는 이제 크게 이제 두 챕터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저희 이제 리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로직을 가지고서 이 노블 익스트라이즈 플랫폼을 구축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텍의 어떤 그 작용 메커니즘은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넘어가고요. 이제 뭐 다들 뭐 이 프로텍의 어떤 기능적인 장점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스몰 몰레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활성 부위가 있어야지만 거기를 막는 그런 형태로 약물 디자인이 가능해서 상당히 이제 언더그룹을 했던 그런 타겟들이 많은데 이 프로텍 같은 경우는 이 단순하게 이제 바인딩만 해도 디그레이션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포텐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존에 이제 언더그룹 했던 타겟들 같은 경우도 모두 디그레이더블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스몰 몰레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니비션의 어떤 MOA였다고 하면 이 프로텍 같은 경우는 디그레이션 쪽으로 가서 이 그 질환 유발 단백질 자체를 원천적으로 분해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 가지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질의응답이나 이제 그 앞선 발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프로텍 같은 경우는 터널 컴플렉스의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잘 형성이 돼야 디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물질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지만 이 터널 컴플렉스의 형성이 돼야 약물이 워킹한다라는 측면에서 오프 타겟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턱스 프로파일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어떤 포텐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완전 그 큰 틀에서 이니비터하고 차이점은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백질을 저해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몰레큘이 이렇게 붙어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프로텍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몰레큘이 이제 일종의 엔자임 같이 계속 이렇게 캐탈리틱한 어떤 그런 이펙트를 보이면서 연속적으로 디그레이션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전상에서 확실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표 같은 경우는 앞서서 그 앞선 발표에서도 이미 좀 소개가 돼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매출 기준으로 탑 10 규모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미 콜라보레이션 파트너들을 다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기술 거래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비나스하고 파이저사 사이에서 이제 그 에로 건이 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업프런트만 7천억 이상이었고 지분 투자 포함하면 1조 이상, 총 딜 규모는 3조 정도 될 정도로 임상 이상 단계였는데도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기술 이전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전임상 단계에 있었던 이 비비디온이라는 회사가 바이엘에 이제 피인수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회사 자체가 이제 머지가 됐었고요. 이 딜 같은 경우도 한 2조 6천억 정도가 되게 기술 이렇게 이제 M&A가 된 사례들도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R&D를 진행하는 방식은 이제 그 먼저 타겟 프로틴에 대해서 이제 ID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카이네이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뭐 약 개발들이 많이 시도가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인더들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언더그럽을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타겟 단백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바인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인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바인더를 중심으로 약물 설계가 되기 때문에 특허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 IP를 강화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제 특허 출원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더그럽했던 타겟들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노블 이스라엘기즈 쪽 같은 경우에는 바인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음 스크리닝부터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내부에서는 이제 그 케모 프로테믹스를 기반으로 해서 커버넌트 프로브를 개발하는 걸 인하우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델이나 AI, 뭐 벌추얼 스크리닝 같은 거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타겟이 선정이 됐을 때 여러 스크리닝 툴을 다 같이 활용을 해서 가장 나은 어떤 바인더를 찾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파이프라인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드 프로그램 포함해서 6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6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스트트랙하고 롱텀 트랙 3개씩 나눠져 있고, 노블 이스라엘즈 같은 경우는 4개를 개발하고 있고, 전부 다 이 롱텀 트랙으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지금 저희 리드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번 그 세션의 그 제목 자체도 이제 셀 사이클 프로틴 디그레이션과 관련해서 이제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PLK1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PLK1이라는 단백질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PLK1 이니비터 중에 하나의 유도체, 그리고 CRBM 바인더 아이미드 계열의 이제 그 유도체를 이제 커스터마이징된 어떤 링커로 연결을 해서 저희가 이제 물질을 이제 개발하게 됐고요. 이제 그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PLK1 관련해서는 지금 이니비터가 이제 임상 승인된 어떤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그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장벽을 한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물질 사이즈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경고 투여를 했을 때 20% 이상의 지금 흡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고 투여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뒤에서 이제 저희가 그 경쟁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지금 임상 단계에서 이제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고 있는 물질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대부분의 캔서 셀 라인들에서 우월한 어떤 포텐셜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메인 어떤 인디케이션으로 삼고 있는 소세포 표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암종에도 두루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팬 캔서 타겟으로 저희가 타겟팅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단백질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세포 폐암을 첫 번째 인디케이션으로 설정했던 이유는,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7년 평균, 그러니까 5년 평균 생존율이 7% 미만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 생존 기간 자체도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면역 항암제 병용이 최근에 이제 승인이 나서 한 2개월 정도 늘어나가지고 1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치암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쪽 영역에서 뭔가 신약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 규제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뭐 패스트트랙 같은 어떤 특별 허가 제도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이제 시장에 갈 수 있다라는 어떤 포텐셜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인디케이션으로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추가 암종들에 대해서도 현재 인비보 제노그래프트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제의 중심으로 해서 30개 정도 지금 특허 출원을 했고, 그중에 4개 정도가 등록이 됐고요. 다른 과제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60개 이상 특허 출원을 했고, 현재 10개 이상 지금 등록된 상황입니다. 이 PLK1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K1 같은 경우는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셀 사이클에서 G2M 페이지에 이렇게 피크가 형성이 되는 펄스 형태로 발현이 되는 그런 좀 특이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LK1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암종에서 정상 조직 대비해서 이렇게 과발현이 되고, 이렇게 과발현된 환자에서는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게 잘 알려져 있고요. 여러 빅파마들에서도 이니비터 개발을 시도했지만 전부 이제 뉴트로페니아 같은 어떤 혈액 독성 관련해서 이제 톡스가 나오면서 실패를 했고, 현재 카디프 온콜로지의 온반설팁 유일하게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PLK1의 어떤 발현량 자체가 펄스 형태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쭉 높아지고 다시 이렇게 셀 디비전이 되면서 발현량이 낮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현량이 높아질 때
이 약의 어떤 도주도 같이 높여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톡스 때문에 그런 어떤 도징을 이제 선택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근데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 디그레데이션을 시키면서 PLK1의 발현량을 낮게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셀 사이클이 풀리지 않고 에포토시스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전적인 어떤 부분에서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렉티비티가 좋다라는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로 이제 그 온타겟 톡스 관련해서도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PLK1 이제 낙다운 마이스 모델을 활용을 해봤을 때 PLK1의 레벨 자체가 80-90% 수준으로 낮춰져도 뭐 유티로피니아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비터보다 이렇게 디그레이더를 활용해가지고 PLK1을 조절하는 게 훨씬 나은 접근법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PLK1 과제뿐만이 아니라 주력 과제들의 어떤 타겟들에 대해서는 전부 라이브셀 SA, 크리스퍼 캐스라인을 활용을 해서 라이브셀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오프 타겟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셀라인들을 구축을 해서 스크리닝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그레이션 패턴을 지금 보여주게 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 웨스턴 블러스를 통해서 디그레이션을 확인을 해봤을 때 DC50 같은 경우는 대략 한 피코몰라 수준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DC90 같은 경우는 한 9나노몰 정도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여러 소세포 폐암 세포주에서 이렇게 항암 효과가 충분히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템플레이트로 활용했던 이니비터 대비해서 정상 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감소가 된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PLK1이 스페시픽하게 디그레이션 된다는 부분도 프로테오믹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이 PLK 패밀리들 중에 여러 단백질들이 존재를 하는데 PLK1 스페시픽 디그레이션이 된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최근에 이제 그 CRB의 네오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어떤 이슈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GSPT1이나 이카로즈, 아이올로스와 같은 어떤 이런 네오 서브스트레이트들도 이제 분해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오마솔틱 같은 경우가 이제 유일하게 임상 단계에 이제 존재하는 그런 약물인데 한 140개 정도가 되는 캔서 셀라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패널 에세이를 진행을 해봤을 때 모든 어떤 대부분의 어떤 세포주들에서 오마솔틱 대비해서 저희 디그레이더가 우월한 어떤 항암 효과를 보인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보시기 좀 편하게 이제 여러 이제 암종들로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마솔틱 같은 경우는 이제 셀라인마다 이렇게 프럭체이션도 좀 있는 편인데 저희 그 디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랫하게 이제 여러 암종에서 고르게 이렇게 항암 효과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5개의 추가적인 암종 인디케이션 확장을 위해서 5개의 추가적인 암종에 대해서도 현재 제노그래프트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디그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제노그래프트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항암 효과를 확인해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컴플릿 리스폰스 달성이 됐고요. 이 바디웨이 체인지도 크게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비임상에 지금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비임상 진입 캔디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PK, PD, 뭐 ADMET 프로파일들 모두 이제 양호하다라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이 확보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 초부터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에러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복수 회사들과 CDA를 기초로 해서 지금 이제 미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저희 사업 개발 측면에서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다른 한 축인 이제 노블 이스라엘기즈 발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블 이스라엘기즈 발굴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레벨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CRBN하고 VHL로 모든 타겟 단백질을 커버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두 이스라엘기즈 대비해서 기능적으로 우월한 이스라엘기즈를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각자의 어떤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뒤에서 소개해드릴 업그레이드 솔루션을 통해서 현재 지금 어떤 이스라엘기즈를 개발하는 게 좋을 건지를 지금 이제 저희가 발굴을 해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기초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발굴한 노블 이스라엘기즈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제 바인더를 찾아낼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커버넌트 프로브를 찾는 이제 케모 프로테인스를 기반으로 해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외부하고
델 등을 통해 가지고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그레이드 솔루션 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오늘 주제하고 맞게 이제 예를 들어서 셀 사이클 프로테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이니비터들이 개발이 됐는데 톡스 때문에 이제 임상 단계에서 많이 드랍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 혈액 독성이 낮은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게 저희가 디그레이더를 개발해 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쿼리를 일단 1차적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싱글셀 RNA식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RNA 레벨에서의 발현량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단백질 수준에서의 이제 단백질 발현량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바이올로지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쿼리에 맞는 이런 이제 인사이트를 저희가 얻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알비나스나 카이메라와 같은 회사들은 현재 지금 티슈 레벨에서 이렇게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그레이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티슈 레벨을 넘어서서 이제 싱글 셀 수준에서의 어떤 타겟 단백질이나 이제 E3 라게이지의 발현량을 저희가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한 어떤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희 업그레이드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도출해낸 데이터인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 슬라이드랑 다음 슬라이드는 하나의 E3 라게이지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도출해낸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특정 타겟 단백질 B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발현량을 보게 됐을 때 노말 셀보다는 이렇게 이제 환자율의 셀들에서 이렇게 발현량이 높은 패턴을 보이는 이런 이제 단백질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이제 E3 라이게이지 쪽으로 가져가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 밑에 쪽은 이제 CRBN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E3 라이게이지 X 같은 경우는 이 CRBN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환자율의 세포에서 발현량이 고르게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 단백질 B에 대해서 저희가 디그레이더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페어링 하는 게 이렇게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제 중간점을 두고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이 슬라이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혈액 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혈액 세포들마다 이렇게 E3 라게이지들의 발현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 E3 라게이지 1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이제 혈액 세포들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발현량이 낮은 어떤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임상 단계에서 이제 혈액 독성이 문제가 돼가지고 개발이 어려웠던 그런 이제 이니비터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E3 라이게이즈의 바인더를 통해서 프로텍 형태로 만들었을 때 충분히 극복해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기회 요소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로직을 가지고서 현재 노블 E3 라이게이즈들을 발굴을 해내고 있고요. 이 전체적인 이제 플로우 차트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기획 쿼리를 짜게 되고 업그레이드 솔루션을 통해서 도출을 해낸 다음에 여러 이제 스크리닝 모델리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바인더를 찾게 되고요. 바인더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프로텍 형태 POC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플랫폼의 어떤 가능성을 테스트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캔서 스페시픽하면서 혈액 독성을 낮춰줄 수 있는 E3 라이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프로텍 형태 POC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 E3 라이게이지 쪽에서 가장 이제 앞서 나가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 바인더들을 붙여보면서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기타 두 개의 E3 라이게이지를 더 개발을 하고 있고 각각 특징적으로는 이제 CRBN VHL보다 훨씬 더 이제 범용성이 높은 그런 E3 라이게이지를 저희가 발굴해서 개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E3 라이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면역 세포들에서 전반적으로 좀 발현량이 높은 그런 어떤 그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E3 라이게이지를 대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럼 지금 다행히도 PLK1이 허가받은 약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을 골랐다고는 생각하지만 정말 지금 임상 중인 거랑 어떤 경쟁점이 더 좋은 거예요? 진짜 혈액 독성을 줄일 수 있나요? 일단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오늘 데이터로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당연히 이제 임상 진행하고 있는 온반설티프하고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해야 되고요. 포턴시나 세이프티 모든 면에서 낮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네,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 사이러스 테라피틱스 기동혁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이제 E3 라이게이지를 발굴하시는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싱글셀 레벨에서 실제 그 싱글셀 스페시픽한 어떤 E3 라이게이지의 익스프레션 레벨하고 그게 실제로 펑셔널을 하는 거하고 실제 코릴레이션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싱글셀 RNA-식을 하더라도 티슈 레벨에서의 분석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더 딥하게 들어가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코릴레이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어떤 이스라게이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PK/PD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물질 자체의 half-life,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서 디그라데이션이 되지만은 mRNA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타겟 프로테인들이 계속 셀 내에는 존재를 할 것이고 이것들이 그 안에서 이제 그 TPD 이 자체의 스테빌리티 또는 이제 half-life가 어느 정도는 유지를 시켜주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일단 첫 번째 질문 네네. 드립니다. 일단 PD 쪽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약을 투여를 하다가 약을 끊고 나서도 디그레데이션이 최소 72시간 이상까지 유지가 되는 건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PK, PD 관련해서도 양호한 어떤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인비보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셨는데 혹시 지금 이 TPD 이거가 이제 퍼스트 라인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콤비로 적용이 되는 것이 더 어떠한 그 시너지 이펙트가 더 좋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네, 비전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제 삼성 서울병원하고 이제 이쪽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퍼스트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약이 그 모노세라피로 이제 쓸 수 있는 약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모노세라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1차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면역 항암제랑 이제 병행하는 지금 현재 SOC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이제 이토포사이드나 뭐 플라틴 계열 약물에다가 면역 항암제까지 3지요법 병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케모세라피를 대체하는 부분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런 3지요법을 저희가 모노세라피로 극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현재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없으시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그 F 값이 20이라고 그러셨죠? 네, 20 이상입니다. 네. 한 PK 데이터가 없는데 사실 프로탁이 가장 문제점이 PK인데 PK 데이터를 안 보여주셔서 아직도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PK를 어떻게 해결할 거가 제일 문제인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요거는 의심이 된다고 하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이게 뭐 저희가 지금 이제 기술 이전 단계를 진행하고 있어서 약간 중요한 어떤 데이터들은 지금 공개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점이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셀렉을 해서 보여드렸고요. PK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스몰 몰레큘의 어떤 PK 프로파일과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는 이노큐어 세라피틱스의 트래비스 윌리엄스입니다. 영어로 발표하실 것입니다. 들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래비스 윌리엄스입니다. 저는 BD 부장으로 이노큐어 테라피틱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은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TPD 기술이고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TPD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TPD 역사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 다음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다음 TPD 타겟들을 발굴하고 있는지, 그 다음으로 방향을 조금 바꿔서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PD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TPD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TPD는 표적 단백질 분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예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프로탁인데요. 프로탁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두 가지의 단백질과 결합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프로탁의 한쪽에는 E3 라이가제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CRBN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표적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단백질이 바로 여러분들이 분해하고자 하는 단백질입니다. 일단 프로탁이 E3 라이가제 그리고 E3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유비퀴티네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테아솜으로 전달이 되어서 작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2001년입니다. 캐솔린 사카모토 그리고 그 동료들이 억제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MetAP2를 사용해서 링커를 사용했고요. 여기에 펩타이드 리크루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E3 레가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POC를 진행을 했고 이것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프로탁이 2001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2004년이 되어서야 또 다른 E3 리가제가 만들어졌는데 또 다른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펩타이드를 통해서 BHL을 리크루팅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이 되었을 때 첫 번째로 돌파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소분자 바인더인데요. BHL을 위한 소분자 바인더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이에 대한 최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노몰 분해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2015년의 일입니다. 추가적으로 2015년에는 CRBN 바인더라든지 달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 그리고 레날리도마이드가 프로탁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노몰 분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화학물질을 통해서 TPD의 세계가 좀 더 폭발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TPD 기업들의 리스트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제가 굉장히 많은 구글들을 검색하고 데이터 시트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현재 75개 이상의 전 세계의 TPD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TPD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 75개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다른 75개의 기업들은 현재 트렌드가 TPD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TPD 기술을 파이프라인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듯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 미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국 역시 굉장히 큰 관심을 TPD 기술에 갖고 있습니다. 현재 35개 이상의 중국 기업들이 TPD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우측을 한번 보시게 되면 대형 제약 업체들도 TPD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MS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는 파이저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라이센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TPD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TPD 기술을 타겟팅을 위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큰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네 가지의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임상시험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프로탁 임상시험입니다. 총 18개가 있는데요. 알비너스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파이프라인의 2가지가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타깃들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안드로젠 그리고 아스트로젠 리셉터 수용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RF4 그리고 BTK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적응증들을 보게 되면 적응증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킨트로 파마스티컬 같은 경우에는 현재 TPD 기업이고요. 이를 통해서 현재 피부에 외피에 바르는 방식을 통해서 탈모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첫 번째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크림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든 E3 리가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CRBM이 있고요. VHL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자 접착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자 접착제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CRBN을 E3 리가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RBN을 E3 리가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자 접착제들이 현재 타겟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분자 접착제의 타겟은 5개 정도입니다. CRBN 바인더이고요. IKZF 1부터 3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GSP T1 그리고 CK1 알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현재 혈액암을 타겟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TPD 기업들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타겟을 발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프로탁 웹사이트에 가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는 undruggable target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undruggability, 의약품 개발 불가능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백질의 그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프로탁은 어디에서나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유비크틴화 되기만 한다면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과연 이런 타겟들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프로탁이 현재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모두 드러거블 타겟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TPD 타겟을 찾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백질 응집체, 유전자 증폭이라든지 또는 단백질 과포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억제제가 잘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TPD가 장점이 있을 겁니다. 스캐폴딩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억제제가 단백질과 결합은 하지만 단백질을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암과 관련된 패스웨이가 현재 단백질과 작용을 하면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탁의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소폼 표현도 있습니다. 단백질이 변이가 이루어졌을 때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현재 활성화된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변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제제에 비해서 프로탁의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이에 대한 저항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제제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타겟과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단백질이 다시 작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억제 부분에서 변이가 발생했을 때는 억제제가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프로탁은 단백질과 충분히 결합만 되어 있다면 이 단백질이 유비큐틴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탁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국소화가 있습니다. 신체 전체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E3 리가제 그리고 특정한 조직과 관련해서 단백질의 국소화를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타겟을 찾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타겟에 대한 바인더는 어떻게 짜줄 수 있을까요? 다양한 프로탁 기업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보시게 되면 스크리닝을 통해서 바인더를 찾게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거의 모든 가능한 방식을 다 사용해서 바인더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고속 스크리닝 또는 프래그먼트 스크리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인실리코 방식을 사용을 하거나 AI 스크리닝을 타겟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코딩을 해서 머신러닝을 하거나 컴퓨터 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가장 바인더를 TPD 기술과 관련해서 찾는데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은 DNA 인코디드 라이브러리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델 스크리닝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플렉시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hitgen, vibergen, 그리고 xcham과 같은 기업들에게 아웃소싱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이노큐어 테라피우틱스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저희의 바인더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적이 되는 단백질을 찾게 되면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가상 스크리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바인더를 찾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AI를 통해서 화학적으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이 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화학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면 세포 안에서 테스트를 해서 표적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으로 수동으로 저희가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최적화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측면입니다. 프로탁의 또 다른 측면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현재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링커를 붙이기 위해서 그리고 바인더를 찾기 위해서 포말로마이드라든지 레날로마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E3 라이가제를 최적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결합이 좀 더 강화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분해 그리고 억제가 더욱더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성도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안전성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프로탁의 양 측면에 대해서 모두 최적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궁극적으로 임상시험에서 작동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방향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벤처 캐피탈이 관심이 있을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13개 기업이 총 1,000억 이상의 벤처 캐피탈 자금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 있는 프로탁 기업입니다. 현재 임상을 파이프라인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IPO를 진행을 했습니다. 좀 더 새로운 기업들도 있습니다. 플렉시엄이라든지 몬테테라라든지 트리아나, 니어모프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분자 접착제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나머지 기업들, 프론티어 메디슨이라든지 캐스마 테라피우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오토파지를 사용한 분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시아 테라피우틱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벤처 캐피탈 기업들이 TPD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대형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래들을 보시게 되면 2020년부터 시작해서 이미 20개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형 제약사들과의 거래들을 보게 되면 분자 접착제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분자 접착제를 새로운 타겟에 대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신 것처럼 프로탁 역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전히 굉장히 많은 거래들과 또 업계에서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새로운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중추신경계 타겟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노큐어 테라피우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추신경계 타겟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업탁이라는 것입니다. 오토파지 타겟팅 키메라입니다. 프로탁과 아주 유사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적 단백질을 결합합니다. 그렇지만 반대쪽을 보시게 되면 E3 라이게이즈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포 테더링 단백질을 결합하게 됩니다. 일단 이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식포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 리조솜이 결합이 되면 모든 그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굉장히 잘 작동이 되는데요. 이것이 거대한 단백질 그리고 세포 내에 있는 조직들,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에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기술에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걸 작동시킨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성공을 해서 이 기술이 BBB까지 통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 업계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지금부터는 다른 종류의
분해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로 말씀드릴 것은 너브텍이라는 것입니다. 너브라는 것은 디유비퀴티네이션을 하는 타겟팅 키메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비퀴틴을 표적 단백질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백질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블릭스라는 업체입니다. 다음으로 분해 기술을 보시게 되면 항체를 사용한 분해 컨주게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항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그레이더를 여기에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 기술 역시 잘 작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디그레이터의 타겟팅을 할 때 특정한 조직을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그레이더가 엔도솜 안으로 들어가서 단백질에 타겟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현재 한 기업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술은 라이탁스입니다. 또 다른 항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하는 것은 항체와 죄송합니다. 올리고글라이코펩타이드 안에 있는 항체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에 있는 멤브레인 단백질 또는 순환하는 항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올리고글라이드 펩타이드가 마노시스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엔도솜에 대한 분해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라이벌텍스도 있고요. RNA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벌텍의 또 다른 부분은 RNA와 결합이 돼서 RNA를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학계에 있는 초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스포레이션 탁스입니다. 이 기술은 크루즈랩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포테이시스를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적용할 때 이것을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보텍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표적 단백질에 대해서 오토파지 분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프로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전히 이것도 20년 전에는 초기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굉장히 많은 프로탁 그리고 분자 접착제들이 임상시험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임상시험에 진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전반적인 TPD에 대한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트렌드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자 접착제는 계속 인기가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타겟이 발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적화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면 프로탁 역시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또 CNS 타겟 역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특히나 오토파지를 통한 분해에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트래비스, 오늘 BD 관점에서 이노큐 프로탁 얘기를 안 했는데 혹시 이노큐 프로탁 타겟 몰리큘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특정 프로탁을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겟이 있고요. 팬벳 디그레이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형암이라든지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암, midnight carcinoma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홍님 from Therapex. I wonder if you have a particular in-house program. 인하우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링커에 대해서 어떻게 최적화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토콜을 가지고 링커에 대한 최적화를 하시나요? 이노큐어 테라피틱스에서 진행하는 것은
단순히 바인더에 대한 설계라든지 또 E3 라이게이즈만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화학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링커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링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링커를 길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너리 컴플렉스가 발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화학팀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컴퓨터 3D 모델링을 통해서 링커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또 어떤 기능의 그룹이 이 프로탁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 예. 질문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 새 덕은 타겟 프로덕트 디그레데이션 TPD에 관해서 들었지만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서 타겟 프로덕트 업 레귤레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업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이 세션에 우리 스파크바이오의 박승범 대표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초청해 주신 배정건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세션은 굉장히 스페셜라이즈된 그러니까 데그레데이션 관련되어 있는 세션인데 약간 그러니까 스위치 기어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관련돼 가지고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105 과제의 전략이랑 그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서울대학교 화학부에서 한 20년 정도 교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케미컬 바이올로지 유기화학 합성적을 활용을 해서 생명에서 어떻게 조절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고 아카데미션으로서 이제 신약 개발 특히 first in class 그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산업화하는지에 대한 걸 하고 그걸 리얼라이즈 하기 위해서 최영일 부사장님이 지금 CSO로 계시고요. 김강호 전무님과 다른 저희 C-레벨 분들이 같이 연구를 해주고 계십니다. 2016년에 저희는 창업을 했고요. 학교 안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현재는 그 서울대 입구 이렇게 관악구청 건너편에 있는 회사에서 있고요. 저희는 한 35명 정도 있고 그 업투 지금 현재는 57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first in class 그 스몰 모레큘러 테라피틱스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first in class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그 새로운 플랫폼들 특히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저분자 물질들을 잘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피더스라는 컨셉을 하고요. 그 물질을 통해서 다양한 타겟 특히 이제 PPI 모듈레이션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이벤트를 어떻게 비주얼라이즈해서 이 스크린화하는지에 대한 거를 피노티픽 에세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어떻게 비주얼라이즈하는 에세이 이미지 기반의 스크리닝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면 그 물질이 어떤 기전으로 타겟을 그 기전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타겟 아이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어 테크놀로지 플랫폼들이고요. 그 플랫폼들은 기본적으로는 전부 저희 그 서울대학교에 있는 저희 실험실에서 창의연구단에서 연구가 됐던 거였고요. 그 연구된 내용들을 이제 학생들은 그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만들고 이제 무브온 하기 위한 일인 거고요. 이거를 디벨롭하기 위해서는 스팍 바이오파마에서 라이센싱해서 이런 테크놀로지 플랫폼들을 다 가져왔고요. 그걸 통해서 리드를 캔디데이트하고 이 물질들을 이제 BD 하던 라이센스 아웃 해가지고 기본적인 그 이노베이션을 현실적인 에셋으로 만드는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가 기본 그 사이언티픽 에셋이나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 기술들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것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외부의 작용 기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물질들을 라이센싱해서 밸류를 높이는 연구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이제 요거 이제 서머리인데 그냥 넘어가고요. 그 타겟 프로테인 데그레데이션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전 약간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에서
온콜로지, 특히 이민 온콜로지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3 pillars of treatment, 그러니까 surgery랑 radiotherapy, 키모테라피가 가장 중요한 방식들이었는데 요즘은 이뮤노테라피가 first line treatment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처음 2018년에 노벨상을 탄 이후로 뭐 프리스크립션도 한 1%, 2%였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그리고 그거는 계속 증가할 거고 아마 이뮤노테라피가 first line treatment로 계속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들으면은 기가 막히게 듣는데요. 안 들으면 전혀 작용을 안 합니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좀 이렇게 그런 게 한 20%가 듣고 나머지는 안 듣습니다. 근데 그 안 듣는 이유를 얘기할 때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는 결과적으로 캔서 셀들이 이뮨 서베일런스 시스템을 도망가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마스크를 벗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인데 마스크를 벗겨도 이뮨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캔서가 줄질 않는 거죠. 그 얘기는 콜드 튜머, 즉 이뮨 시스템이 서프레션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ICI를 들여도 효과적인 트리트먼트가 안 되기 때문에 요즘 많이 하는 연구들은 이런 콜드 튜머를 핫 튜머를 만들어서 이뮤노테라피를 센스타이즈하면 좋겠다가 지금 기본적인 연구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략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뮤니 서프레션 돼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부스팅을 하지? 그러면 이네이트 이뮨 시스템 부스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들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네이트 이뮨 시스템 부스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뭐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뭐에 뭐 키메라를 하거나 아니면 칼티를 하더라도 이것들이 전부 이네이트 이뮨 시스템을 부스팅을 하게 되면 이게 포텐시에이트 될 수 있는, 그래서 콜드 튜머를 핫 튜머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가장 프론트 라인에 있는 게 지금 스팅입니다. 스티뮬레이터스 인터페런 진이라는 거고요. 얘는 그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는 사이클릭 다이크뉴클레오타이드 DNA를 감지를 해서 이 감지된 것들을 통해서 외부인이 침입했으니까 긴장해라는 알라밍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릭 다이뉴클레오타이드를 DNA를 CGAS라는 그 센서 몰리큘이 하고요. 그 센서 몰리큘이 그 감지했다는 것을 사이클릭 다이뉴클레오타이드라는 이네이트 리간드를 통해서 스팅에다가 주게 되면은 스팅은 여기서 그 ER에 있던 게 골지로 가서 유비키티네이션과 뭐 이렇게 포스포레이션 돼서 그 TBK 패스웨이랑 그 NF-kappa 패스웨이를 통해서 인터페론 감마랑 IL6를 해서 이뮨 시스템을 부스팅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시스템인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시그널을 사이클릭 다이뉴클레오타이드 CGMP를 통해서 액티베이션 시키기 때문에 이 사이클릭 GMP 대신에 저분자 물질로 얘를 하이제킹을 하면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뮨 시스템을 부스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데에서는 이 스몰 몰리큘 라이크한 스팅 애고니스트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22개 정도 회사가 현재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까 메이저 파마들은 다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라이센싱인 딜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임상 1상, 2상들을 진행이 되고 있고 대부분이 IT 튜머 인젝션을 하거나 아니면 IV 인젝션 하는 게 한두 개 정도 예가 있고요. 보면 뭐 구조들을 보면은 사이클릭 다이뉴클레오타이드처럼 생긴 놈도 있고 전혀 합성적으로 그냥 만든 물질이나 스트럭처가 디스클로즈 안 된 물질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물질들을 이제 임상을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인비트로 상에서 얻고 동물에서 얻었는데 임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기 에피커시가 낮거나 아니면은 그 PD-1이랑 컴비했을 때도 partial response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는 이게 아마 이 물질들의 PK가 별로 좋지 않거나 인스테빌리티나 아니면 어피니티 그런 게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쪽 관련돼 가지고 특히 이제 핫 튜머를 만들기 위해서 스팅을 모듈레이션 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스팅 애고니스트를 똑같이 개발해서 경쟁을 하면 내가 23번째가 될 것 같으니 다른 방식을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전략으로 스팅을 모듈레이션 하면 좋겠다. 근데 그 스팅 바이올로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팅은 사이클릭 GMP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되면 시그널을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유비키티네이션 돼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스팅은 액티베이션 되지 않고도 TRIM29이라는 E3 라이게이지에서 도먼트한 상태도 유비키티네이션에 대해서 계속 사라집니다. 즉 스팅은 액티베이션이 돼서 사라지고 가만히 있을 때도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팅 애고니스트가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스팅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임상하고 있는 약물이 효과가 되게 적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스팅 늘리면 그러니까 TRIM29을 저해하면 스팅 증가시킬 거 아니냐라고 해서 TRIM29를 낙다운을 시키거나 이니비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메타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TRIM29이라는 E3 라이게이즈를 저해하거나 없애는 걸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보통 아까 쭉 얘기하셨던 undruggable 타겟입니다. 이게를 저해해서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할 수 없으면 이게 전략이 두 가지죠. degradation inhibition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bortezomib처럼 프로티오점 이니비터를 통해서 글로벌 데그레이션을 아주 막아버립니다. 이게 약이 될 거라고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리사이클링 프로세스를 다 셧다운을 시켜서 더 센시타이즈돼 있는 캔서 셀이 죽기를 바라는 거고요. 얘는 선택성이 없는 데그레이션인데 오늘 이 세션의 주제 데그레이션 선택적으로 인듀스할 수 있는 프로탁 몰리큘러 글루는 언드러거블한 타겟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트렌드는 아마 굉장히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타겟 프로틴을 E3 라이게이즈를 통해서 이 키메라 프로틴, 그러니까 E3 라이게이즈 바인딩하는 물질이랑 타겟 바인딩하는 물질을 통해서 얘를 가까이 놓으면 유비키네이션 돼서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타겟 프로틴 데그레이션인데 마켓 굉장히 커지고 있고 지금 너무 설명했으니까 다 넘어갈게요. 그거 이 관련된 세션들 이번에 AACI 가서 발표했었을 때 그 타겟 프로틴 데그레이션이라는 세션으로만 한 3개 정도가 있었고요. 아까 E3 라이게이즈 선택성, E3 라이게이즈 새로 디스커버리하는 거에 대한 연구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그리고 임상도 진행하고 있어서 타겟 디지즈 타겟에 대한 그러니까 디지즈 커징한 단백질들을 없애는 게 중요하면 디지즈랑 파이팅하는 그러니까 이로운 단백질의 데그레이션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쪽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걸 업레귤레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 프로틴이 있고 이게 E3 라이게이즈에 의해서 계속 유비키네이션이 돼서 사라지는 게 문제이면 이 둘의 인터랙션을 저분자 물질을 통해서 막아주면 그러면 원하는 단백질이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게 저희가 계속했었던 프로틴 인터랙션을 저해를 함으로써 원하는 단백질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엄리스라는 저희가 이름을 만들었고요. 이게 Upregulation Protein Level by Protein Interaction Strategy인데 이 단어가 아이슬란드에서는 Resurrection,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리스라는 걸 통해서 원하는 타겟 단백질을 높여주는 그런데 지금 아까 프로탁이랑 생각해 보시면은 3개가 붙어야 되는 터널 인터랙션이 필요한 거에 비해서 얘는 타겟 프로틴과 E3 라이게이즈 인터랙션을 막아주는 PPI를 블록하면 되기 때문에 컨셉상으로는 그리고 이후에 개발하기는 훨씬 더 용이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프로탁은 그 디지즈 커징하는 단백질을 없애주는 전략인데 거기에 반해서 엄리스는 디지즈를 파이팅하는 단백질을 올려주는 전략. 그래서 음양처럼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유용한 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아까 스팅 단백질은 계속 데그레이션 돼서 E3 라이게이즈에서 데그레이션 돼서 문제였으면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서 E3 라이게이즈에서 계속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리미티드 이뮨 리스폰스가 나오는 게 문제면 TRIM29과 스팅의 인터랙션을 막아줄 수 있는 저분자를 개발하게 되면 그 저분자는 E3 라이게이즈 펑션을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타겟 프로틴을 늘려주고 그러면 이뮨 리스폰스가 늘어나겠다가 기본 컨셉입니다. 이걸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TRIM29랑 스팅이라는 단백질이 있고요. 이 두 개의 코크리스탈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알파폴드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인터랙션을 예측하고 있긴 한데 이걸 테스트할 때는 이게 지금 스팅의 트림이 있고요. 이 두 개가 공간적으로 가까워지면 이게 나노 루시퍼라이저라고 해서 두 개 스플릿돼 있는 라지 빛, 스몰 빛이 있어서 걔가 공간적으로 가까워지면 형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쪽으로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스팅이랑 트림에 N텀, C텀에 라지 빛, 스몰 빛을 붙이면은 2x2x2 매트릭스 8개 가능한 페어가 나오고요. 8개를 다 해봤더니 특정 페어가 형광이 잘 나옵니다. 나온 거를 저분자 물질을 저해하면 형광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셀 라이브 셀에서 형광이 나왔다가 저분자 물질을 치면 없어지는 게 PPI를 모듈레이션하는 물질이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을 해봤더니 이런 물질이 나왔고요. 이런 물질을 해봤을 때 그 형광이 잘 줄어들고 바이빌리티에 전혀 영향을 주는 새로운 물질을 찾았고요. 그 물질을 해봤었을 때 아까 그 기본 컨셉 스팅의 양은
E3 라이게이즈는 TRIM29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러면은 낚인을 해서 TRIM29을 증가시켜주면 스팅은 줄어들어요. SI를 통해서 TRIM을 줄이면 스팅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스팅이랑 TRIM이랑은 inversely correlate 돼 있는데 저희 물질을 치면 TRIM의 양은 변화 없는데 스팅의 양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TRIM에 의한 E3 라이게이즈 펑션을 조절하는구나. 그게 정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팅에 있는 라이즌 48번 스페시픽 유비퀴티네이션을 통해서 데그레이션이 되는데 그거는 TRIM29의 유비퀴티네이션을 시키는 거고요. 그걸 일라이자 형태로 만들어서 유비퀴티네 모두 라이신을 아르지닌으로 모디파이하고 라이신 48분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 선택적인 이벤트를 볼 수 있고요. 그랬더니 도스 디펜던트하게 이니비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게 프로티오점에서 떨어져 이렇게 분해이 되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MD132 같이 프로티오점 이니비터를 했더니 효과는 없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이클로헥사마이드라고 트랜슬레이션을 저해하는 그 물질 아니면 액티노마이신 D라고 트랜스크립션을 저해하는 물질을 처리했을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는 트랜스크립션이나 트랜슬레이션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단백질 프로티오점 기반의 단백질 데그레데이션을 저해함으로써 단백질의 레벨을 높인다라는 컨셉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놈이랑 바인딩한지를 봤더니 트림이랑 그 스팅의 두 개 인터랙션 중에서 스팅 쪽을 바인딩을 하고요. 그거를 세사랑 뭐 ITDR이나 비어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크리스탈도 얻어서 얘가 어떤 식의 인터랙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스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있을 텐데 스팅은 이렇게 호모다이머 형태고요. 액티브 사이트는 여기고요. 거기에 모든 스팅 애고니스트는 여기 붙습니다. 근데 저희는 얼러스트릭 바인딩에서 바인딩을 해서 E3 라이게이즈가 붙는 부분에 저해되기 때문에 스팅과 경쟁적이지 않은 얼러스트릭 바인딩을 통해서 다 그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레셔널한 디자인 가능하게 되게 만들어지긴 했고요. 이거는 DSF를 통해서 스페시픽 사이트에 대한 알라닌 뮤테이션을 하고 그 뮤테이션에서 액티비티가 조절되는 것까지 확인해서 스팅과 바인딩하고 어떤 부분에 바인딩할까지는 컨펌을 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한 거에 이후에 이제 이게 화합물을 쳤더니 스팅의 양이 증가하는 거 확인했고요. 팩스로 보고 웨스턴을 통해서도 스팅의 양이 점점점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mRNA 레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이나 트랜스크립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고 그것 통해서 이제 각각 사이클릭 GMP나 물질을 쳐서 보면 이게 이 스팅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뮨 리스폰드를 굉장히 잘하게 되고요. 그 리스폰드를 잘하는 것들이 이게 뭐 여러 가지 인터페론 베타나 IL-6, IL-15 같은 사이토카인들의 프로덕션이 굉장히 시너지스틱하게 부스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타임 디펜던틀리, 도즈 디펜던틀리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인비버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가 지금 저희 치는 양은 IT를 합니다. 아까 개발하고 있는 대부분은 스팅을 시스테매틱하게 증가시키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IT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임상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그 방법 이후에 이제 PO로 가능한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IT에 가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마이크로그램, 3마이크로그램을 IT에 인젝션합니다. 굉장히 소량을 인젝션하는 거고요. 그걸 했었을 때 CT16에 대한 거를 뭐 그러니까 처리해 봤었을 때 사이클릭 GMP 대비 코트리트먼트 했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물질만 처리했을 때 이 빨간색 라인은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스팅 애고니스트랑 그러니까 같이 처리했을 때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보였고요. 거기에 그 바디웨이 차이 변화는 별로 없었고요. 이거 물질을 쳐봤더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뮨에 관련된 MDSC 감소했고요. T셀 증가했고요. 근데 T셀 증가한 것 중에서 여기에 다른 그 피트니스를 보이는 뭐 퍼퓨린이나 인터페론 감마나 그런 T셀의 피트니스를 증가시키는 팩터가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뭐 마크로파지나 DC나 뭐 M1, M2 마크로파지의 이뮨 관련된 셀에서 스팅의 레벨이 증가했더니 피트니스가 증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스팅 애고니스트와 같은 시너지를 보일 수 있는 것은 확인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효과가 프라이머리 튜머뿐만 아니라 IT를 했었을 때 다른 메타돼 있는 암도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 앱스코팔 이펙트를 봤습니다. 근데 그거 보기 전에 저희는 스팅 골든 게이트 뮤테이션을 통해서 스팅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약물을 쳤었을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팅 미디에이트 프로세스라는 건 확인을 했고요. 아까 프라이머리 튜머 뭐 이렇게 저희 빨간색이 저희 물질이고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1마이크로, 3마이크로에 두 개 스팅 애고니스트랑 같이 쳤던 물질일 때는 풀 리그레션이 보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디스탈 튜머, 그러니까 반대쪽에 심어놓은 튜머가 풀 리그레션이 됐고요.
저희 물질만 처리한 빨간색에서도 훌리게이션이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IT를 통해서 프라이머리 튜머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됐지만 얘는 시스테매틱하게 그 디지털 튜머로 간 게 아니고 프라이머리 튜머에서 트레이닝된 T셀이 림프를 통해서 전체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반대쪽 튜머도 감소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메타시스 돼 있는 다른 튜머들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튜머랑 디지털 튜머는 잘 보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사이클 GMP는 아직 그 스팅 에고니스트는 아직 임상에 있는 건데 뭐 PD1은 당연히 바로 그 퍼스트 케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PD1이랑 컴비를 해봤습니다. 그 해봤더니 이 파란색이 PD1이고요. 그러니까 그 CT1은 PD1에 잘 리스폰드 안 하는 튜머인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 물질은 더 작용을 잘했고요. PD1이랑 컴비했을 때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스팅이 증가함으로써 PD1과의 컴비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 바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일 수 있었고요. 그 이뿐만 아니라 이제 CT1 콜론 캔서뿐만 아니라 멜라노마에다 테스트해봤을 때도 거의 비슷한 비헤이비어를 보였고 이 이뮨 셀들에 대한 비헤이비어도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팅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뮨 셀들에서 스팅 증가시킴으로써 캔서에 대한 판 캔서의 이펙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은 충분히 보였고요. 지금 현재 이 물질은 그 업리스 전략을 통해서 처음 진행을 하고 있는 물질이고요. 그 물질을 통해서 저희 24011이라는 이게 지금 리드 컴파운드고 지금 클리니컬 캔디데이트는 다른 물질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스팅과 트램의 상호고 작용을 조절을 함으로써 스팅의 액티비티를 부스팅업 시키는 그거를 타겟 프로테인의 업레귤레이션을 통해서 갔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엔티캔서 에펙트를 많이 보였고 특히 ICI 컴비와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제일 빨리 나가는 거는 101 과제로 지금 현재 IND 파일링을 했고 곧 어프로브를 받은 다음 임상 일상을 국내랑 그 호주에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105 과제는 현재 캔디데이트를 정하고 지금 전임상 진행을 해서 2023년 후반이나 2024년 그 상반기에 IND 파일링할 걸 목표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스팅의 이니비터인지 이 업레귤레이터가 T셀 메모리를 간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네, T셀에서 아까 봤던 게 자료를 제가 후딱 넘겨서 그런데요. T셀에서의 스팅 레벨이 증가하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T셀에서의 피트니스라고 볼 수 있는 인터페론 감마랑 펄스린 같이 T셀의 피트니스가 증가했다라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좀 다 빠져 있는데요. 그게 뭐 그 그러니까 MHC1에 로딩이 돼 있는 오버원으로 통해서 스페시픽한 엔티전에 트레이닝이 됐고 그 트레이닝된 게 그 오버원 익스프레싱 셀까지 보여서 그러니까 메모리 이펙트가 있고 그 메모리 이펙트에 의한 T셀이 가서 그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질문. 네, 정말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대학원생입니다. 네, 그 제가 궁금한 거는 그 SP 컴파운드를 결국 찾으셨는데 저는 그게 알로스테릭 사이트에 결합하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약물 후보군들이 여러 개 있었을 텐데 그 후보군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컨셉은 그 타겟 프로테인 데그레이션 굉장히 레셔널하게 접근을 하는데 접근들이 되게 비슷한 것들이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생각했던 프로틴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거에 프로틴 인트레스트랑 E3 라이게이즈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통해서 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라이브러리가 PPI를 조절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쭉 만들어 왔고 저희가 IP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까 피노티픽 셀 베이스 에세이를 통해서 이밸리에이션 하게 되면 다양한 hit이 나오고요. 다양한 hit 중에서 저희가 원했던 거는 트림보다는 스팅 쪽에 붙고 스팅 쪽에 붙은 것들 중에 컴페티티브 바인딩이 아닌 걸 찾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가 여러 가지 hit들 중에서 네로 다운을 할 수 있는 게 있긴 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지 않았었으면 좀 다른 전략일 수 있긴 한데 사실 너무 감사하게도 알로스틱 바인딩에 붙기는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비헤이비어와 그래서 E3 라이게이즈 다양한 펑션들에 대한 그러니까 스팅의 다른 E3 라이게이즈 펑션도 같이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스팅에 바인딩 했기 때문에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식의 업리스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진행을 함을 통해서 이제 다른
이런 PPI 모듈레이션을 통한 단백질 업레귤레이션 하는 것들이 가능한 건지는 계속 example로 보여서 이제 플랫폼화 하려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예.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결국은 관건은 콜드 튜머를 핫 튜머로 바꿔주는 게 가장 이 스팅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어 내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 그러면 이렇게 지노그래프트를 만들게 되면 그게 콜드 튜머라는 사실 어떤 뭔가 그게 실제 콜드 튜머였다가 핫 튜머로 바뀐다는 뭐 이런 어떤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비던스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어떤 뭐 마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의 어떤 발현을 볼 수 있나요? 네, 이뮨 시스템은 되게 좋은 거는 이제 블러드 케미스트리에서 되게 잘 이뮨이 부스팅이 됐는지는 보이고요. 저희가 선택하는 암종들이 콜드 튜머로서 잘 알려져 있는, 그래서 PD1이나 ICI랑 컴비를 했었을 때 잘 작동이 안 하는 기본적인 튜머를 가지고 하고 있어서 ICI가 그 튜머 환경이 이뮨을 서프레션 시키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아까 지금 튜머 빼서 팩스로 각각 인필트레이트된 T셀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그 T셀의 피트니스나 아니면 다른 면역 셀들이 어떻게 됐는 건지를 보게 되면 그냥 그 DMS나 vehicle treatment 대비 우리 약물이 가지고 있는 기전을 볼 수는 있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튜머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거고, 그거는 non-invasive하게 블러드 케미스트리도 확인할 수 있고요. 티슈를 직접 빼서 그 측정도 가능합니다. 예, 하여튼 세션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청중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네 분 발표자 정말 글로벌 경쟁력 있는 그런 발표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이언스 인텔리전스를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발표자들을 모시게 돼서 이제 자랑스럽습니다. 사이언스 인텔리전트 라이터로서 이 세션 중에 좋은 걸 한번 꼭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